네, 보이는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다가구 반값 내지는 반값보다 더 떨어지는 다가구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고현입니다, 고현. 이거 문의가 좀 많이 와서 제가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그리고 이거 낙찰받아도 문제 없나, 돈이 얼마나 드나,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전에 보이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 안내 좀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이거 나오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구글 앱에서 보이는 부동산 경매라고 치면 이 앱이 나오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무료로 경매 진행되는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권리 분석 및 현장 영상도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절반까지 떨어진 거 요거 고현동 79-26번지. 자, 이 물건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자, 여기 거제시청이 지금 이쪽이거든요. 이 거제시청 아래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무난한데 조금 진입하는 길이 좁아요. 이게 지금 반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자, 보시게 되면 사건 번호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감정이 6억 2,500인데 3억 600까지 반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뭐 금액적으로 큰 부담은 없죠. 평수는 좀 작아요. 작은데 이제 고현이니까 다른 데보다는 아마 수요층이 좀 더 있을 건데, 이번에 차 들어갈지 말지 좀 많이 망설일 겁니다. 왜냐하면 위반 건축물이거든요. 위반 건축물.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건축물 대장 보시면 위반 사항으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내려 보시게 되면 위반 사항이 15년에 이제 적발이 됐는데 2층에 한 가구, 3층에 한 가구, 4층에 한 가구 되어 있는데 각각 두 가구씩 이제 불법 대수선 쪼개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서 나온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출이죠, 대출. 자, 여러분들 좀 알아보시면 대출이 되는 데가 있고 대부분 좀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할 건데, 토지 면적이 좀 작아서, 자, 보시게 되면 토지의 감정가액이 2억 6,800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출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1금융권은 모르겠는데 2금융권은 아마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방 빼기하고 하면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감정가액이 좀 높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3차 최저가 수준으로 낙찰을 받는다라고 치면 한 2억 정도는 나올 것으로 추정돼요. 근데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좀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위반 건축물을 좀 해지한 이제 그런 금융권은 좀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락대출 검색하셔가지고 이런 거 대출해주는 쪽,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인근에는 좀 안 해줄 수가 있고요. 읍면 단위, 조그마한 이제 단위 농협이다, 단위 수협, 이금융권 이런 데는 해주는 데도 있으니까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금액하고 맞춰가지고 입찰을 하느냐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그죠? 자, 위반 사항이 있으니까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느냐, 이거는 뭐라고 탄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했다가는 좀 괜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가구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었죠.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도록 돼 있는데 지자체마다 그걸 빡세게 하는 데가 있고, 한 5번 정도 냈다 싶으면, 혹은 뭐 몇 번 냈다 싶으면 좀 미미하게 단속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거는 좀 참고 사항으로만 좀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나는 법대로 그냥 원상복구를 하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자,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자, 보시면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쪼개기 한 경우 뭐 이행강제금 엄청 문다, 위반 건축물은 잘 봐야 된다, 진짜 싸게 받았다가 내 돈 더 들어간다, 큰일 난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 건물에서 증축을 한 사례가 있어요. 베란다 공간을 아예 방으로 만들어 버렸다든지 옥탑을 만들었다든지 주차장 공간을 아예 뭐 바닥에 뭐 보일러를 깔아가지고 주거 공간을 썼다든지, 그러면 좀 깨야 되거든요. 바닥을 깨고 보일러도 철거해야 되고 일이 좀 많아요. 근데 딱 있는 건물에서 쪼개기 한 것들은 사실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쪼개기 할 때 여러분들 콘크리트로 벽을 치진 않거든요. 거의 뭐 가백인데 목재라든지 샌드위치 판넬이라든지 그런 거 쓰거든요. 그거만 튀어버리고 출입문 부분 문 닫아버리고 문 떼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해버리면 다가구로 불법 건축물을 잘게 돼서 수익화 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건물이 온전하게 있고 안에 내부 방을 이제 쪼개기를 한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건축 설계 사무소 혹은 건축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을 대동해서 조언을 받으시면 충분한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출도 대출이지만 이 원상복구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가지고 아예 들어가는 것조차 망설이거나 못하는 분들, 패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건물이 있는 거에서 쪼개기를 한 거는 생각보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비용 얼마나 드느냐 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 주변에 원상복구 하시는 분들 얘기 기준으로 보면 방 하나를 2개로 만드는 이 벽을 칠 때 그 비용하고 문짝 부분 샌드위치 판넬 해가지고 하는 비용은 채 200이 안 들었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3, 400이면 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층, 3층, 4층 쪼개기 했죠. 그럼 3개 쪼개기 한 거예요. 가벽을 3개를 쳤다는 얘기죠. 그럼 계산해 보시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철거하는데 방당 설령 300이 든다 해도 1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비용은 많이 안 든다. 실제 증축이나 달아내 가지고 그걸 아예 방으로 만들어 버린 경우는 비용도 비용이고 좀 번거롭다. 필름지가 아닌 보일러를 넣었다면 그것도 까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좀 구분하셔서 여러분들 원상복구를 할 때 비용 부분 가늠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요 물건은 이미 반 아래로 떨어졌죠. 34%까지 저감이 되어 있는데 요게 위치가 좋아요. 중곡 쪽이거든요. 근데 여기 땅값이, 토지가 지금 96평인데 땅값이 지금 800 정도로 잡혔던데 좀 생각보다 높게 잡히긴 했습니다. 그래도 5, 600 정도는 하긴 하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요게 토지의 가치만 보더라도 평당 500이면 5억이잖아요, 그죠? 거의 5억이고 600이면 거의 6억입니다. 현재 4억 7,700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런 거는 대출이 좀 나올 수 있다. 위반 사항이 있어도. 물론 일반적인 대출 한두 군데 물어보면 안 해준다거나 손살을 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여러 군데 발품 팔아보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시세 한번 물어보십시오. 조회해보시면 나올 건데 꽤 오래전에 5, 600 이미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땅값만 해도 이 가격이기 때문에 땅값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와 있다. 현재 가격적 메리트가 있죠. 위치도 괜찮고. 근데 사람들이 쉬쉬합니다. 6억일 때도 미처 못 들어갔잖아요. 이유는 위반 건축물이라서. 내가 전화 한두 군데 해보니까, 내 거래하는 금융권에 해보니까 대출 안 된다 그러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안 된다 그러고, 아 이거 안 돼, 이거는 패스해야 되겠어, 돈 있는 사람은 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대출해 준대 분명. 자, 그렇게 해서 맞출 수 있으신 분들 한번 맞춰보시고, 또 내려보시면 이게 건축물 대장 보시면 위반 건축물이 되어 있고요. 쭉 내려보시면은 요것도 15년에 2층, 3층, 4층. 자, 2층에 2가구, 3층에 2가구, 4층에 1가구, 총 5가구인데 쪼개기 했다. 2층에 4가구, 3층에 4가구, 4층에 2가구, 총 10가구, 5가구를 늘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4층에 경량철골조, 이게 보니까 2가구로 만들었던데 이게 베란다 공간에 위에 씌운 것 같아요. 샌드위치 판넬로 씌운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어 있다. 샌드위치 판넬 그거는 뭐 베란다 부분 철거하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방 쪼개기 된 거를 원상복구하면 되겠죠. 방을 튀어야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에 방 2개인데 4개로 늘렸다 그러면 벽을 2개를 쳤잖아요, 그죠? 3층에도 벽 2개 치고 4층에는 1개 호실인데 2개 호실로 또 하나 쳤죠. 그러면 총 가벽을 5개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벽을 허물고 각 층별로 출입문, 현관문 있잖아요. 거기에다 샌드위치 판넬로 메우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것도 있는 건물에 그대로 방 쪼개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베란다 부분을 달아낸 거, 요거는 이제 4층 주택인데 반대쪽 뒤에도 있긴 하더라고요. 요거는 뭐 샌드위치 파넬이니까 베란다 공간을 철거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져보면 비용도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 번거로울 뿐이지. 그래서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 알아보시고 서치해서 대출 받아보는 데를 좀 잘 매칭이 된다면 원상복구 비용까지 감안해서 들어가 보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 증축 계속해서 많이 늘린 것들 있잖아요. 아예 한 층을 더 늘려버린다든지 옥탑방을 만들어버린다든지, 베란다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를 아예 방으로, 창고 말고요, 창고는 그냥 뜯으면 되니까 방으로 해가지고 안에 보일러 설비하고 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까다롭고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그 건축 관련 전문가를 대동을 하셔서 한번 물어보고 판단하십시오. 인터넷에 보면 무조건 위반 건축물 매입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 비용 너무 많이 든다,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들만 있으니까 다들 많이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쪼개기를 튀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다. 물론 이 쪼개지기 전에 하나를 2개로 쪼개는 비용은 더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일러도 분리를 해야 되고, 가벽을 쳐서 싱크대도 각자 좀 만들어야 되고, 욕실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철거하는 데는 그만큼의 비용은 안 든다. 물론 이게 건축물 현황도면 그대로 돼 있어야 되는 건 아시죠? 이게 화장실 2개 있다고 해서 가벽만 튀고 화장실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건 아니고,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자리에는 그 화장실이 거기만 있어야 되고 딴 데는 화장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벽과 벽 사이에 뭐 가벽이 또 따로 있다면 그 가벽도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한 벽당 1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300, 400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철거를 할 때 비용이죠. 그 점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담인데요, 이 얘기는 뭐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원래 상태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복구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법 쪼개기 했던 대로 또 다시 만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철거를 고려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아무래도 방을 많이 쪼개면 그만이 수익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각자의 몫이지만 어찌됐건 건축물 현황 도면 그대로의 원상태만 있으면 된다. 그 원상복구의 비용만 고려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쪼개기,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의 쪼개기 이 부분 때문에 경매 물건을 다 패스하고 좋은 가격에 내가 매입할 수 있는 기회조차 못 갖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니고요. 제 주변에서 진행하시는 분들 다 보고 듣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100% 정답이라고만 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선택에 폭을 좀 넓혀 가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